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리그 2부 리그 대전과 안양의 그 수년된 경기가 열렸고요. 이 경기가 수년되었던 이유는, 그래서 A매치 기간에 열린 이유는 대전 시티즌에 2주 전에 K리그 그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어요, 선수 중에. 그래서 일단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간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수년된 경기를 이 A매치 기간에 하나 이번에 한 겁니다. 그 대전은 오늘 경기가 승격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이제 순위가 방어가 돼야 되었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한 경기였고, 대전이 안양을 3대 0으로 이기면서 아주 또 유리한 상황이죠. 일단은 뭐 이걸로 승격한다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이 K리그 2부 리그를 우승한 제주는 다이렉트 승격. 그 제주는 승격이 확정된 거고, 그 다음에 2위가 확정되어 있는 수원 FC,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개 팀, 4개 팀이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위 팀과 3위 팀, 4위 팀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2개 팀 정도는 이제 경합하다가 떨어질 것이고 하는데, 대전이 오늘 졌다면, 아니면 뭐 비겼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또 승점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유리하다라는 게 승격 플레이오프로 간다는 거지 승격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승격 플레이오프를 뚫어야 이제 승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국 시리즈가 아닌 축구 경기를 본 이유기도 합니다. 그 대전이 이겼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네, 일단 대전은 축하드리고, 그래도 저는 승격 플레이오프 확정지은 이제 수원 FC를 응원할 겁니다. 남들이 보면 수원에 사는 줄 알겠어요. 네. 메인으로 좋아하는 팀도 K리그의 수원 삼성이고, 승격 플레이오프도 수원 FC 이제 응원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보면은 명예 수원 시민인 줄 알겠어. 수원에 나한테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뭔가 요상하게 좀 이렇게 그렇게 됐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때는 좀 수원을 응원해 보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뭐 수원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왜 수원 팀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그 수원 삼성 좋아하게 된 계기야 뭐 옛날에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그렇고, 수원 FC는 그냥 1부 리그에서 좀 더비 경기를 보고 싶어서. 옛날에는 해본 적 있죠, 한 번. 그때 수원이 잠깐 그때 발려서 또 5대4인가? 한번 그 수원 FC한테 발린 적이 있는데, 수원 삼성이. 아무튼 그때 좀 또 더비 경기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사실 이제 안양이 올라와야 진짜 생더비인데, 안양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수원 FC는 응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뉴스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서울 이랜드가 있구나. 맞네. 근데 서울 이랜드도 쉽지는 않아요,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가능성은 남아 있을 거예요. 서울 이랜드도 있긴 하네. 그래, 서울 이랜드는 별로 안 땡겨가지고 미안합니다, 수원 FC를. 일단 뉴스 해볼게요. 뭐 많진 않습니다. 한 30분 컷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따가 우리가 카타르 경기 같이 보는 데는 시간이 꼬이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방제 좀 바꿀게요. 방제를 안 바꿨네. 미안합니다. 방제 좀 바꾸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상황인데, 네, 방제를 안 바꿔놔가지고 죄송해요. 사과를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축구, 네, 안녕하세요. 대표팀에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더 발생하면서 총 8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스트리아 중립국으로 떠나서 A매치를 지금 하고 있죠. 평가전, 친선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에 코로나 양성 반응자,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했지만, 일단 카타르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하는 이 경기, 카타르와의 A매치를 앞두고 있고, 이 추가로 받았던 코로나 검사 결과 중에 추가 확진자가 선수 중에는 없었고,
한 명 확진자 나온 게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는 피파 규정에 따라 경기 킥오프 후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은 25명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선수 6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19명만이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축구협회는 출전 가능한 선수가 13명 이상일 경우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카타르 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양국 이제 축구협회에서 그냥 경기를 진행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네. 앞서 12일 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상대였던 멕시코와 경기하기 전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그때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이 그다음에 스태프 한 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다시 14일 날 재검사를 했는데 그때 선수로는 김문환, 나상호가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는데 여기에서 스태프 한 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도 선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세 번째 검사에서는.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않는 팀에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는 한국으로 일단 이 경기 끝나면 복귀할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전북현대, 울산현대, FC 서울에 소속된 선수는 카타르 프로축구에서 이제 또 활약하는 선수와 함께 이 총 9명이 있는데 카타르로 같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아침에 수원 삼성도 이제 나가는데 좀 전에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수원 삼성에는 국대가 없어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전북현대, 울산현대 선수 많고요. 서울 선수는 주세종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조용 아니지. 주세종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된 거고, 수원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언급 안 한 겁니다. 수원도 아침 나갑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함께 9명이 카타르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양성 판정을 받은 조현우 같은 경우는 구단과 협의를 한 결과 격리하면서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했다고 하며,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거는 이제 손흥민, 황의조, 그 다음에 황희찬, 그 다음에 이강인, 그 다음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각국 규정에 따라 복귀 시기들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선수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어도 대표팀에 소집되었을 때 그 대표팀에 코로나 발생자가 있으면 격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그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려요, 이게. 어떤 데는 너는 음성이야? 너 와서 그럼 다시 한번 검사 받고 음성이면 바로 이제 뭐 소팀에서 경기 뛸 수 있어. 이런 팀이 있고 이런 나라가 있고, 일단 네가 음성인 걸 알겠는데 그래도 잠복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간 격리, 그 다음에 다시 검사, 음성 뜨면 그때 리그에 내보내줄게, 이런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 선수들이 언제부터 경기 바로 뛸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가서 그 나라에 돌아가 봐서 그 나라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격리가 되면 좀 며칠 격리될 거고, 아니면 검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서 오피셜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니까 이제 이번 카타르 경기도 나오는 건데, 그 알렉스 텔레스라고 맨유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한 왼쪽 풀백이 있어요. 얘는 대표팀 가서 저번에 가서 코로나 양성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맨유가 좀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팀, 그러니까 잉글랜드 있을 때는 안 걸렸는데 대표팀 가서 2번 연속 걸린 거예요. 저번에 소집 때 한번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격리되면서 경기 못 뛰다가 다시 음성됐는데 또 갔는데 또 이제 양성 판정 받아서 또 격리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행히 손흥민은 이제 뭐 접촉은 있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래도 뭐 가서 하면 또 검사 받을 거예요. 일단 갔다 오면 다 검사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뭐 손흥민이 바로 뛸 수 있나요? A매치 경기 끝나고 바로 리그 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왜냐면은 이게 지침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도 막 1단계 갔다가 1.5단계 갔다가 이러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유럽도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 거기도 방역 지침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 상황을 좀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근육문. 네. 울버햄튼과 재계약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아다마 트라우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 디 애슬리틱 정보에 따르면 울버햄튼은 현재 아다마 트라우레 계약 연장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하며 트라우레는 지난달 새로운 계약에 서명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제 울버햄튼이 자신에게 제안한 가치가 좀 부족하다. 내가 그래도 울버햄튼의 핵심 선수 아니겠느냐. 근데 이 정도의 제안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다마 트라우레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아다마 트라우레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다마는 현재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계약 만료 시기는 2023년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쪽도 뭐 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울버햄튼도 더 비싸지기 전에 더 얘가 몸값이 올라가기 전에 계약하고 싶은 거고 아다마도 내 몸값이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가치 반영밖에 안 된다라면 급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는 현재는 뭐 팀과 크게 뭐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제안했던 거에는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가 뭐 저번 시즌처럼 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일단은 스타일이 조금 분석이 되어서 막히는 걸 수도 있고 선수 본인이 좀 몸 상태가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 이 소식통에 따르면 뭐 지금 팀에서 자신이 잘 못 뛰고 있는 게 내 기량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이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자신을 이제 경기에 잘 내보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아다마의 계약이 좀 뭐 빨리 끝나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라리가에 돌아간다, 뭐 아다마를 원하는 팀들이 있다, 다른 클럽들에서 아다마를 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드풀이 영국 구단의 새로운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데드풀의 새로운 구단주 관련된 임시투표와 관련된 절차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게 일단 감사의 인사를 표했고요. 이 렉섬 구단은 공식적으로 데드풀이 우리 구단의 새 구단주가 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최종 합의안을 오브리그 및 영국 FA에게 확인 서한을 보냈고 이제 구단주와 이 구단 간의 서로 인수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부 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고 가능한 빨리 서포터즈들에게 이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데드풀의 주인공이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영국 리그 오브리그에 있는 이 렉섬 구단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가 영국 오브리그 렉섬 구단을 인수했다라고 이제 오피셜이 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구단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사실 저는 언제 처음 알았냐면 몰랐다가 그 산드라 블록이랑 나왔던 로맨스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20대 때 10대 때는 좀 약간 살이 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거기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약간 환골탈태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뭐 이제 뭐 거기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 약간 친했던 그 친구가 약간 꽁냥꽁냥하는 그 약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그 영화 아니야. 라이언 레이놀즈가 상사랑 그 산드라 블록이 상사인데 그거랑 이제 가짜 결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그
연애했던 로맨스 영화가 따로 있고 내가 말한 건 다른 영화인데. 근데 산드라 블록이랑 찍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영화 말한 거 아닌데 난 지금 멍청하게 얘기했네. 그 다른 영화인데 맞아요. 아무튼 그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이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맞아 저스 프렌드 맞아 그게 맞아요. 그게 처음 해봤어 내가 라이언 레이놀즈를. 그리고 그거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이미 미국에서 졸라 유명한 배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기랑 사귀고 있었어. 지금은 결혼했는데 지금은 결혼한 상태인데 그때는 내가 얘 처음 알았을 때는 그 누구야 그 어벤져스 걔 누구야 흑검인가 흑검이 아니지 걔 여자애가 걔 이름 뭐였지? 걔랑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워낙에 핫한 커플이었고 이 남자는 미국에 있는 여성 팬들이 그 되게 섹시하게 보는 블랙 위도우 맞아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랑 그때 스칼렛 요한슨을 사귀고 있을 때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같은 배우고 이 남자도 이제 앞으로 더 잘 되려나 보다 했는데 당연히 라이언 레이놀즈는 잘 됐죠. 뭐 이래저래 그냥 뭐 잘된 영화 더 많아요. 그린랜턴 같은 그지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영화도 최근에 나왔지만 난 근데 그 영화 안 봤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그 말고도 라이언 레이놀즈는 액션 영화도 잘했고 A팀 A팀 아니구나. 계속 왜 헛소리 하지? 내가 걔랑 얘랑 맨날 헷갈려거든요. A팀에 나왔던 그 남자 멋쟁이 있잖아요. 배우 중에 배우가 캐릭터 중에 멋쟁이. 걔랑 내가 라이언 레이놀즈 맨날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걔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무튼 얘 나왔던 영화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산드로 블록이랑 나왔던 그 로맨스 영화도 재밌었고 액션 영화들도 다 재밌었고 그거 뭐야 그 보디가드 같은 거 있는데 액구 형이랑 나와가지고 한 거 그것도 재밌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재밌는 게 많았어요 진짜. 라이언 레이놀즈 배우를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튼 렉섬 이 구단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킬러들의 보디가드 그것도 재밌었죠. 액션 영화인데 좀 잔인해 근데 그것도. 토트넘의 맷 도어티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대표팀 국대인데 뭐 아일랜드 대표팀이 우리 지금 선수들 중에 맷 도어티와 제임스 맥클린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뭐 맷 도어티도 런던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 자가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코로나 검사에서 16명이 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00명이 넘는 선수와 클럽의 직원들까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1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나 클럽 스태프는 열흘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일단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16명이 나왔다까지만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과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이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조던 핸더슨과 라임 스털링은 UEFA 네이션스 리그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뛰지 않을 것이며 핸더슨은 이제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하프타임 때 그냥 교체가 되었고 스털링은 아예 그 경기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둘은 추가 검사, 이 부상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해서 각자의 클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며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22명의 스쿼드로 이제 수요일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스날의 엘레니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하메드 엘레니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엘레니의 에이전트가 자신의 트위터에 엘레니가 내 그 선수인 엘레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한 걸 봐서는 코로나 걸린 게 맞는 것 같고 엘레니도 바로 이제 런던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네.
미네네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미네네 간판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이탈리아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고, 레반도프스키는 근육의 문제로 부상이 지금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네덜란드와의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남았는데, 그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뛰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는 이탈리아와의 경기 중에 교체를 하지 않고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미넨 클럽도, 그 다음에 이 미넨의 팬들도, 그 다음에 폴란드 팬들도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왜 빼주지 않았냐, 뭐 그래서 뭐 대표팀 쪽에서는 뭐 선수 본인이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일부러 안 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말하면서 막 지금 설왕설래하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미넨 구단은 당연히 빡쳐 있는 입장이고, 미넨 팬들도 빡쳐 있는 입장이고, 뭐 폴란드도 이제 대표팀, 폴란드 대표팀도 네덜란드 강팀인데 어떻게 상대할 거냐, 누구를 상대할 거냐. 물론 이 폴란드가 은근히 공격진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뭐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자원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무튼 네덜란드 경기에서는 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손흥민의 체력 안배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자신은 최상의 스쿼드로 최선의 경기를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카타르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고, 현재 뭐 조현우, 그 다음에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 6명이, 선수 중에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전력 누수가 이미 생겼고, 일단 대표팀이 오는데도 데려오고 싶은 선수들을 못 데려왔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선수들로 이제 카타르와의 경기를 치러야 하고, 이 경기의 초점은 손흥민이 또다시 풀타임 출전을 할 것이냐라는 여부인데, 이번 11월 A매치가 시작되기 전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 감독이 그냥 자신의 인터뷰에서 각국 대표팀 감독들이 친선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의 입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뭐 물론 꼭 이제 뭐 예선전 같은 월드컵 예선이나 네이션스 리그에서 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없지만,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몸 상태를 보고 선수의 상황을 보고 좀 약간 출전 여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친선 경기 같은 경기에서는 좀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벤투 감독은 이미 그 멕시코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 출전을 이제 시킨 상황이죠. 손흥민은 풀타임을 그때 벌써 뛰었고, 이번 멕시코 경기가 끝난 뒤에 한 63시간 만에 다시금 열리는 경기입니다. 카타르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선수로서 이 체력적인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뭐 워낙에 잉글랜드 클럽들의 지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한 비대면 인터뷰에서 말하길,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스쿼드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에 관한 출전 시간이나 계획하는 부분을 미리 말할 수가 없고, 그 이유로는 어떤 상황의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이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질문이 손흥민 선수는 항상 뛰고 싶어하는 선수이지만 그 현재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가 좀 체력 조절을 해 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했었고, 카타르전 승리를 위한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 걸 알지만 어떻게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이제 벤투 감독에게 물어봤는데, 벤투 감독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스쿼드로 경기 치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에 관련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번 소집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규정상으로 소집을 못한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김승규, 김영권이 오지 않았고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 김민재가 소집은 되었었지만 그 중국 리그 클럽의 차출 거부로 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스트리아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손흥민 선수에 관한 출전 시간이나 계획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경기를 앞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만 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 교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연구해서는 좋은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지만 클럽팀 감독을 했었고 대표팀 감독으로서 선수가 우리 대표팀 속해 있는 선수가 대표팀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달라고 클럽팀 감독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선수들이 대표팀 와서는 대표팀에 있을 때 대표팀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소속팀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대표팀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손흥민이 뭐 대표팀 와서 잘 뛰어야 되니까 뭐 무리뉴한테 좀 덜 써달라, 아껴달라, 대표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말 안 하니까 당신도 뭐 이런 말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네. 이게 저는 뭐 그래서 저도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이거 친선 경기니까 이게 뭐 나는 이게 만약에 월드컵 예선이었으면 무조건 뛰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도 조금 조절 정도 그냥 뭐 조절이라는 게 꼭 손흥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따지고 보면 손흥민을 위한 것도 맞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좀 데려간 선수를 좀 다양하게 쓰면서 이런저런 선수들 교체도 해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상황이 지금 우리가 6명이나 선수가 코로나 걸리면서 이제 좀 가뜩이나 올 때 못 데려온 선수들이 있는데 가서도 지금 못 쓴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벤투 감독이 막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카타르 경기 못하면 나 잘릴 수 있는데 그럼 책임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말한 것처럼 최선의 선수로 최상의 경기를 해야만 뭐 이런 감독 직책도 보존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각자가 위치해 있는 자리가 좀 다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마음이야. 저도 뭐 해외 축구를 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입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별일 없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따지고 보면. 네. 뭐 제 밥그릇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도 좀 손흥민이 경기를 너무 많이 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자리 위치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벤투 감독이었어도 손흥민을 안 쓰면 뭐 정말 오래간만에 해외파까지 소집해가지고 하는 건데 왜 안 쓰냐? 같은 선수 없는데 왜 안 쓰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막 쓰니까 막 쓴 건 아니지.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지. 워낙에 핵심 선수니까. 그럼 또 쓴다고 이렇게 욕먹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뭐래도 욕먹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쓰는 것도 이해되고 그래요. 벤투 감독이 충분히 저는 이 정도면 잘 말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그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또 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분 중에 오삐훈님이 네, 마실 수 있는 차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박스도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개인정보라 뭐 내용물만 네, 인정하면은 이제 밑에 거는 뽕잎 분말 가루 네, 라고 하고요. 뭐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타먹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고 이제 연근차 저게 2개만 보이는데 밑에 2개 더 있어요. 그 4박스예요. 그래서 잘 먹겠다. 지금 하나 벌써 이제 오픈했고 좀 이따가 이제 국대 경기 중계할 때 한 잔 또 마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뽕잎가루도 네, 용량이 넉넉해가지고 오랫동안 또 잘 먹겠습니다. 이거?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증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또 바쁘셔가지고 못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 남기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보내주신 것도 정성인데 본인이 사가지고 박스에 또 해가지고 이제 택배까지 또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담아야죠. 그래서 잘 먹겠다. 제가 차를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해서 좀 전에도 캐리어 중계할 때 결명자 차 마셨고 그 차를 하루에 한 1리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뭐 우엉차, 결명자 아니면 뭐 생수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연근차 와서 연근차도 좀 마시고 꽃잎차 이런 것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네. 커피도 마시는데 커피는 밤에 마시기엔 좀 이뇨작용도 이제 있고 해가지고 네. 둥글레는 좋아하는데 이제 요번에 제 결명자 다 떨어져가지고 한번 차를 사갖고 왔는데 차가 비싸더라고. 나도 오랜만에 차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사러 갔는데 차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마트에서 파는 거는 40T, 40팩, 50팩 이 정도밖에 안 팔아요. 물론 인터넷에는 이제 100개 팩이 들어있는 게 있긴 한데 좀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안정해두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차는 치아에 안 좋음. 물이 좀 약간 뜨겁게 마시면 안 좋긴 하죠. 네. 좀 적당히 이제 치아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네,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커피를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니까 이제 커피 아예 안 마신 줄 아시던데 마시긴 마십니다. 밤에 안 마실 뿐이지 밤에. 낮엔 마셔요. 네. 실제로 이제 커피 뭐 관련해서 뭐 글 같은 거 읽어보면은 밤에보다는 낮에 마시는 게 좋다. 라고 하니까. 커피도 약간 중독이라. 아무튼 오삐호님,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잘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USB 포트를 연결하면은 보온병에 해도 따뜻하긴 하지만 그 설정한 온도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있고 심지어 이 끓여주는 것도 있어요. 네. 텀블러에서. 그리고 저는 보온병만 쓰고 있는데 네. 텀블러 요즘 잘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셔도 되고 텀블러에 그 차 잎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또 거기 넣어가지고 차평만 넣으면은 또 우려 먹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 거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수분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아레즈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라질과 우루과이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데 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수아레즈는 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뛰지 못함과 동시에 이제 돌아와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가 또 잡혀져 있는데 그 경기도 네,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이 바르셀로나와의 재회를 할 수 있는 경기에서도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팩트가 돼가지고 오피셜이에요. 네. 이상 오늘의 축구뉴스 모두 다 했고요. 제가 이 축구뉴스 가져온 발췌한 곳은 FM코리아, 펜코에서 모두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의 축구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그 외에 유튜브나 락사, 다음 카페인 락사, 또 FM네이션, FM코리아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100% 항상 남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카타르 경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 여기서 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